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사랑하는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나타샤라고 합니다. 보통 아기는 3살, 4살경에 걸음마를 떼잖아요. 하지만 제 딸 루시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걱정되어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보통 아기는 이쯤 되면 걸음마를 떼야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딸은 그렇지 않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저의 걱정에 처음에는 남편은 뭐 이런 것 가지고 병원에 가니? 아기마다 걸음마 떼는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날이 가도 아이는 2발로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침내 딸을 데리고 동네 병원을 방문했죠. 우리는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 루시가 하반신 마비에 걸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생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요. 안타깝지만 루시는 뇌성마비로 인해 후천적 하반신 마비에 걸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차차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이 진단을 들어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오로지 그 의사 말만 듣고 왜 다른 병원을 찾지 않은 건지 너무 한스러웠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심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나 저나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이가 명석하고 영리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싱크대 위에 물건을 막대기로 톡톡 치며 아주 똑똑하게 잘 꺼내곤 했죠. 우리 부부는 루시가 휠체어 생활에 완벽 적응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고 말았죠. 그 소리는 루시의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루시의 방 문을 열었죠. 아이가 컴퓨터에서 뛰어노는 자기 또래 아이들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서글프게 울면서요. 평소 씩씩하고 명랑했던 루시의 모습은 그저 상처에 헝겊을 덮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속에서 그 상처는 점점 곪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도 또래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싶을 텐데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며 저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말았죠. 여보, 우리 딸도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낳은 내가 죄인이야. 이를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는 저를 남편은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저 루시를 보란듯이 잘 키우는 방법 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위스콘신주에 있는 다양한 베이비시터들을 고용해서 썼지만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부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루시가 무슨 일 위태롭게 할 때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하는 시터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젊은 베이비시터가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이틀 전에 파토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 베이비시터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에 이 일을 토로하게 되었죠. 그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는 저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력 있고 착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녀가 소개하고자 한 사람은 몇 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을 때 물리치료사와 간병 역할을 병행하며 일을 했다고 했죠. 빨리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진심으로 추천하니 살짝은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그 한국인 아주머니를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인상은 되게 좋더군요. 40대 후반의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눈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저는 그날 급한 업무를 처리하러 루시를 한국인 아줌마에 맡기고 회사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던 와중에 집에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음성 메시지로 뒤늦게 들었어요. 엄마, 여기 새롭게 온 아줌마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보고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네?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 그래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와중에 딸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새로운 베이비시터 때문이었죠. 저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미루고 급하게 집으로 가서 한국인 아줌마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왜 딸에게 괜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루시는 뇌성마비라 평생 걸을 수 없다고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셨다고 했는데 일을 허투루 하셨나요? 괜히 그런 말하면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요. 미안하지만
오늘까지 일당을 쳐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평소 온화한 표정은 오대간데 없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대로는 그냥 못 갑니다. 루시는 일반적인 뇌성마비 환자들과는 그 양상이 달라요. 혹시 그녀의 몸이 아침에 일시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루시는 평소 다리가 항상 마비되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저는 그녀가 이런 루시의 증상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꿰고 있는지 너무 의아했죠. 루시를 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다시금 진찰받으세요. 오진이 의심됩니다. 아마 루시의 병명은 도파반응성 근육 긴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뇌성마비의 증상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0여 년간 아이가 뇌성마비라 단정했는데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우리 부부는 루시에게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까? 라며 두려움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래도 루시가 만약 치료가 되는 병이라면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녀의 얘기에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아주 큰 대학 병원으로 루시를 데려갔습니다. 대형 병원 의료진은 루시의 MRI 사진을 전문적으로 분석했죠. 그런데 그 분석 결과 진짜로 루시의 병명이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인 것이었어요. 이 병은 세가와병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하는 병이더군요.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며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 뇌성마비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 대형 병원 원장님은 길길이 날뛰며 어떤 돌팔이 의사가 아이의 삶을 이렇게 망쳐버렸냐며 엄청나게 분노하시며 소리쳤고 우리 부부와 루시는 엄청난 충격에 한동안 멍 때리기만 했습니다. 또한 루시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도파민을 투약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도파민 투약 일주일 만에 휠체어를 벗어 던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인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 병 또한 재발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루시의 물리치료와 호전 상태를 항시 체크하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부부는 너무나 감동하여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한국인 아주머니를 전격시터로 고용하게 되었고 월급도 많이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월급을 떠나서 진심으로 딸 루시를 케어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과거 루시에게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내렸고 우리는 그 금액의 전부를 한국인 물리치료사 아주머니에게 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그 돈을 거절했어요. 이 돈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그동안 10여 년의 삶을 쏟은 채 온전히 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루시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한 부모님이 받으셔야 해요. 앞으로 루시의 삶의 보탬이 되도록 써주세요. 아마 완치를 받으려면 꾸준한 재활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그 한국인 아주머니와 가족과도 같이 끈끈이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타샤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인 베이비시터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아직도 루시가 휠체어 생활을 계속했었겠네요. 의사도 아닌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그런 오진을 캐치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